둘 다 서로 좋은 것만 취해서 보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정보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때 어떤 보험이 더 유리한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좀 충돌해서 선택적으로 어느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재해나 아니면 출근 중 재해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동차 사고, 원래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혔으니까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 부분이 업무 중 사고로 이어질 때 산재보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둘 다 서로 좋은 것만 취해서 보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실입니다. 자, 자동차보험은 모든 보상에 따른 부분들을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치료비든 휴업손해든 상실수익액에 따른 부분들을 과실상계를 모두 다 합니다. 과실상계를 제외하고 내가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지만 뭐를 따지냐? 업무 중 산재 여부만 따지게 되고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고의사고라든가 범죄행위 등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케이스가 여러 경우가 있지만 범죄행위라고 하면 자동차 사고 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내가 사고 내용에 10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범죄행위로 처리해서 산재 불승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 또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치료비입니다. 둘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따른 거는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에 있어서는 일부 염자 진단을 제외하고는 기간에 따른 부분들이 압박감 없이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때가 되면 합의하면 되겠다 하는 치료기간이 좀 넓습니다. 강제적인 게 아닌 거에 반면 산재보험은 주치의 진단에 치료 소견을 올려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기간을 강제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기간 안에 내가 몸이 다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양을 더 하고 싶어도 약간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치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업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 산재에서는 휴업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자동차보험은 이번에 한해서만 본인 소득 1일 85% 기준으로 해서 휴업손해를 지급을 하고, 통원기간 같은 경우는 실제 통원 일수의 1일 8,000원 기준으로 해서 휴업손해가 산정이 됩니다. 이거 반면에 산재보험은 요양기간 동안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입원 기간이라든가 통원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똑같이 본인 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 임금의 7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통원 기간만 비교를 해도 이 휴업손해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고 시 선택할 때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장애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보상은 자동차보험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장애를 판단할 때 영구장애가 무조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장애진단을 썼는데 하인시장애 몇 년 장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영구장애뿐만 아니라 한시장애에 따른 부분도 인정이 돼서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동차보험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나라에서 나오는 보험급여다 보니 요새 현실을 감안하면 산재보험에서 장애급여가 받기가 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이 이 부분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거는 무엇보다 양보할 수 없는 건데 산재는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친 정도가 이상이 됐을 때 산재장애는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1급에서 7급까지가 되면 거기서 세분화하면 1급에서 3급은 중증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나라에서 연금을 선택하게끔 강제가 되어 있고, 4급부터 7급은 다친 피해자가 나 연금 받을 거야, 일시금 받을 거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 연금을 선택해서 장애 재판정 제도가 1회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산재 연금이 있다는 건 자동차 보험과 비교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뭐 얼마의 보상을 받든 연금에 따른 제도가 없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재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비교 불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애석하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유족 연금에 있어서도 연금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인분이 일하다 다친 분이 계시는데 그 배우자분이 연금권자라고 하면 그 연금권자 배우자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비교할 때, 그리고 전제 조건이 많이 다쳤다고 감안을 할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이 산재보험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이 경합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와 관련한 선택에 따른 부분들이 좀 불분명할 때, 상담이 필요하실 때 보청기 무료 상담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고,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오늘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